안녕하세요. 저는 서바리스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구혜영 주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다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침에 저희 서바리스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 앞에서 제가 강의해본 거는 입사 이래로 처음인 것 같은데 아침에 조금 졸리시더라도 제가 간단한 퀴즈랑 좀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로 짧게 구성을 했고요. 제가 서바리스를 담당한 지 거의 이제 7년째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뭐 쉬운 거나 어려운 거나 전혀 상관없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질문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럼 서바리스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WHO에서 최근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되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잠깐 정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래프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1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는 여성이 1년에 한 53만 케이스가 됩니다. 이거를 좀 환산을 좀 와닿을 수 있도록 환산을 해보면 2초에 한 명이 전 세계에서 한 명씩 자궁경부암으로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27만 명 정도는 자궁경부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명꼴로 우리 곁을 자궁경부암으로 인해서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건 전 세계적으로 봤으니까 뭐 다른 후진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는 여성이 10명 중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하루에 몇 명 정도 될까?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저희가 1년에 몇천 명 정도 또는 몇백 명 정도 한국에서 자궁경부암을 진단을 받는데 그거를 날짜로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시는 분 아무 숫자는 말씀해 주셔도 돼요. 2명? 조금 더 위. 1명에서 10명 사이 한 숫자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3명? 조금 더 많이. 더 많이? 7명. 더 많아요. 아니에요. 10명. 제가 얼굴에 눈이 마주치신 분이 계셔가지고 10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바리스 디테일이 들어있는 USB거든요. 한번 나중에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에 10명꼴이에요. 그래서 한 4,000명 정도가 이제 뭐 3,800 몇 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10명 정도가 자궁경부암으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하나 퀴즈 한번 드려볼게요. 하루에서 그럼 사망하는 여성 몇 명일까요? 10명 중 이것도 하루에 1명에서 10명 이 사이의 숫자에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명이 우리 곁을 한국에서 떠나가고 있을까? 10명 진짜 맞고 10명 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4명? 좀 가까. 3명 맞으세요. 혹시 백신 맞으셨나요? 그럼 3번 맞으시라고 제가 기름종이 3개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 많죠. 의외로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HPV라는 바이러스거든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여성의 유두를 닮았다 해가지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자궁경부암이 걸리는데, 자궁경부암이 걸리는 거는 성생활을 통해서 걸려요. 아무래도 HPV라는 질환 자체가 생식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성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HPV에 노출될 감염 위험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여성의 몇 퍼센트가 평생에 거쳐서 HPV에 감염될 위험에 걸려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생활을 한다면 내가 이 HPV에 걸릴 찬스가 한 몇 퍼센트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비슷하게 맞추신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10단위로 끊어서 할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50, 60, 70, 80, 90, 100. 100? 아닙니다. 100은 아닙니다. 70보다 조금 더 많아요.
80. 너무 잘하시는데 80%예요. 80%. 이번엔 피부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피부과다 보니까 제가 뭐 좋은 거 드릴 수 없고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클렌징인데요. 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겉은 조금 지저분해도 새 거예요. 걱정 마시고 쓰시면 되고요. 일생에 있어서 80%가 이 HPV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10명 중에 8명은 HPV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감염이 됐다고 다 암으로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뒤에서 어떻게 해서 암으로 발전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서 특히 또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감염률이 높은데 이게 10대 뭐 나이대별로 연령을 끊었을 때 20대에서 HPV 감염된 게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성생활을 하고 나서 2, 3년 후가 가장 HPV 감염될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성생활을 하는 여성에 있어서는 미리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베스트고 그렇지 못했다면 성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마지막 퀴즈인데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자료는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이런 거를 매년 하는데 2013년도에 발표된 자료예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성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네가 과연 몇 살 때 첫 성경험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던 결과를 이제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첫 성경험 평균 연령이 몇 세일까요? 15? 내려갑니다. 10세? 이번에 좀 제가 큰 선물 갖고 있는데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세? 몇 세? 15보다 내려 13살보다 내려가요. 12. 두 분이 사이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이좋게 보시라고 제가 12.8세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 드리는 선물은 싱글즈 11월호인데 죄송하지만 12월호는 아니고 11월호인데 여기 저희가 박수진이랑 같이 해서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박수진과 화보 촬영을 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해서 알리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퍼펙트 우먼이라고 이렇게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좋게 잡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2.8세 충격적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2, 3년 후가 가장 HPV에 감염될 찬스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성생활을 하는 여성이 굉장히 열어지고 또 접종을 해야 되는 인구의 연령대가 점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그럼 어떻게 걸리느냐? HPV 감염만 되면 다 걸리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정상 자궁경부에 HPV 그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뭐 증상이 조금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뭐 CIN 1, 2, 3 자궁경부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전암 단계 1, 2, 3 자궁경부암 이렇게 가는데 1단계에서는 보통 자동적으로 좀 이제 클리어런스가 돼서 그냥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사이클이 보통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CIN 2, 3 전암 단계 2, 3으로 갈수록 이 되돌아가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HPV의 감염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있게 되면은 자궁경부암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수년에서 수십 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암 발생 연령 자체가 예전에 40, 50대였다가 이제는 20, 30대로 너무 점차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암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 간단하게 자궁경부암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건강한 여성에 있어서 전암 단계 거쳐 암으로 이르고 그리고 치료 관계에 있어서 나중에 만약에 악화가 돼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치료 과정이 있는지 제가 자동차 사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동차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들어가죠. 그래서 좀 더 수술적 치료가 들어가는 단계를 암이 걸리고 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트리트먼트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가 난 직후에 이 에어백이 터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더 인조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터지는 이 에어백의 장치가 현재 자궁경부암 예방 단계에 있어서는 스크리닝이라고 왜 검진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감염은 됐으나 검진을
이제 받음으로 인해서 좀 더 지금 이 상황이 2기 또는 3기가 있으니 빨리 치료를 들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사전에 차리는 검진 과정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네는 모두 검진이나 치료가 HPV 감염 자체는 막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고가 나는 것 자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치를 취하냐면 자동차의 체인을 감죠. 그래서 자동차 체인을 감아서 뭐 눈길 같은 데서 아예 사고 자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이제 우리는 백시네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 백신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서바릭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서바릭스 같은 경우에는 HPV 16형과 18형을 항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16형과 18형은 전체 자궁경부암에 있어서 70% 차지하는 아주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두 백신 모두 16형과 18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11번이라 그래서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는 저위험군, 암을 유발하진 않지만 다른 유형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더 들어있어서 이건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고요. 반면에 서바릭스는 암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개발된 백신이고 기존의 그냥 항원 보강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항체 활동을 좀 활발하게 좀 더 증폭시켜 줄 수 있는 항원 보강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서바릭스의 장점은 항체를 잘 형성을 해서 고위험군 에 대한 예방 효과가 굉장히 우수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서바릭스의 특징이라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16, 18형이 가장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침습성 자궁경부암에 있어서는 거의 70%가 16형과 18형에 의해서 걸리고요. 그 전암 단계 2기, 3기에 있어서는 한 5-60% 이제 유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6형과 18형을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머지 있는 16형 이외에 31, 33, 45형이라든지 다른 위험들까지도 예방을 해줄 수 있으면 더 퍼펙트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이 개발된 이유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함이고요. 서바릭스는 그럼 어떠한 예방 효과가 있는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희 임상 데이터를 간략하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실제 예방을 얼마나 하느냐에 대한 에피카시라는 걸 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면역원성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바릭스는 예방 효과는 그럼 진짜는 얼마나 되냐, 몇 퍼센트나 예방을 해주냐, 백신 맞을 때 얼마나 예방돼요, 몇 퍼센트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때 서바릭스의 예방 효과는 16형과 18형, 저희가 항원으로 가지고 있는 16, 18형에 대해서는 100%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2, 3로 했을 때 예방 효과인 거고요. 3를 예방하는 게 가장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거랑 가장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HPV 유형을 따지지 않고 그럼 그냥 그래서 총 얼마를 예방을 하는데 라고 봤을 땐 서바릭스가 93.2%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10명 중에 6명이 16형과 18형과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 서바릭스는 100%, 즉 6명은 전부 다 생명을 구할 수 있고요. 그 HPV 유형을 따지지 않고 전체를 봤을 땐 약 9명, 93.2%, 9명의 여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바릭스는 원래 얘만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백신인데 항체 형성이 잘 되고 교차적으로 예방이 잘 되다 보니까 3명을 더 추가적으로 살릴 수 있는 효과가 입증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입증이 된 데에는 16형이랑 18형이랑 만들어진 항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얘랑 유사하게 생긴 31형이라든지 33, 52 이런 유형들까지도 같이 이제 항체를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교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서바릭스는 교차 예방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설명서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특히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좀 효과가 계속 수치적으로 봤을 때 유의하다라고 나온 그 유형으로는 45, 31, 33형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 12가지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예방이 되다 보니까 93%라는 예방 효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얼마나 지속되겠느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나온 백신 중에서는 가장 긴 기간 동안 임상을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9.4년, 한 10년 정도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학적으로 모델링 했을 때 한 최소 20년, 최소 20년에서 평생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여성이라면 HPV 감염이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 기억을 해서 또 항체가 형성되고 항체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 지속이 되다 보면 평생 동안 예방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모델링 결과도 발표가 됐고요.
그럼 다른 백신보다 가다실보다 얼마나 항체가 우수하게 형성이 되느냐, 그렇게 항원 보강제도 증폭을 시키고 했는데 얼마나 더 많이 발생을 하느냐, 저희가 5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요. 16형에 있어서는 7배, 18변에 있어서는 12배 항체를 계속 5년 동안 꾸준히 높게 유지를 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체 형성이 잘 되다 보니 지속적인 장기간이라든지 타사보다 더 높은 항체도 형성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서바릭스는 16형, 18형으로 인해서 예방을 하고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백신이 들어있지 않은 유형에 대한 교차 예방 효과로 인해서 93%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WHO에서 그럼 어떤 백신을 어떻게 권장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WHO에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서바리스가 2회 접종 용법 용량이 또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되시지 않으시겠지만은 9에서 14세 어린애들은 굉장히 면역 완성이 활발하다 보니까 2번만 맞아도 되더라라는 임상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주위에 좀 아시는 동생분이라든지 친척분들 계시면 14세까지는 2번만 맞아도 되니까 이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서바리스가 세계 최초로 허가를 2회 접종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센트에 대해서도 WHO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PV 유형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케이스를 93% 예방을 하고, 반면에 타사 백신 같은 경우에는 HPV 유형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43% 예방을 했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되게 좀 놀라세요. 이렇게 타사 백신이랑 예방 효과가 차이가 나느냐. 항체 형성은 좀 차이가 나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에피카시에 있어서도 예방 효과가 차이가 나느냐라는 걸 굉장히 놀라시는데, 직접 다른 임상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서바릭스의 자궁경부암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줬다는 그 장점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바리스 같은 경우에는 사카 백신보다 더 높은 규모로 이제 항체 교차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31, 33, 45형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교차 예방 효과가 보여주었고, 타사 백신 같은 경우에는 31형만이 교차 예방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WHO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2회 접종을 권장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2회 접종을 할 나이를 놓쳤다면 3회 접종을 권장을 해서 다 완료를 하라라는 식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접종 이런 거 하실 때 가끔 문의가 오시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백신과 같이 맞아도 되느냐? 서바리스는 상관없습니다. 사백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독감이라든지 다른 백신과 다 같이 동시에 접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서바리스 맞고 가다시 맞아도 돼요? 이런 건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백신으로 시작하면 한 백신으로 끝나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작년부터 있어서 위험하다, 맞았는데 손이 떨려요, 이런 식으로 많이 부작용 사례가 보고가 됐었었는데,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굉장히 반백신 단체와 결부가 돼서 굉장히 의도치 않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흘러와서 분위기 자체가 되게 두려움으로 바뀌었어요. 백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자궁경부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안전성이란 거는 모든 국가기관이라든지 다른 나라, 또 우리나라 학술 단체에서는 다 안전성이 문제가 없고 일반적으로 백신에 있어서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이고,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였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도 정부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빨리 일본에서 정부에서 주장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성명서까지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성에 있어서는 WHO에서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니 백신 접종을 절대 이 이유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젊은 여성들에 있어서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그동안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아니면 저는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제가 상당까지는 잘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하고 예방 자궁경부암 네. 주사를 하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백신만으로 100% 예방된다 말씀도 못 드려요. 또 검진만으로 100%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두 개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자궁경부암을 100% 예방할 수 있다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WHO에서도 제가 여기서 뺐지만은 굳이 백신 접종하기 전에 선별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재 HPV 감염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추후에 감염되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16형과 18형이 동시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내가 18형 감염이 되어 있다 하면 16형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라도 접종을 하는 게 우선시 되기 때문에 굳이 저 선별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선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WHO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회에서도 권장 사항입니다. 네. 간격을 안 네. 맞추고 3회를 맞으면 네. 얼마나 퍼센트 효과가 우선은 2% 자체는 016 스케줄을 지킨 케이스에 대해서 들어있는 거고요. 사실 TVC 제가 말씀드린 93.2%는 한 번만 맞은 사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집단에서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을 맞기를 권장을 드리지만 안 맞았다고 해서 저거에 부응하는 결과를 못 본다. 뭐 이렇게는 또 따로 말씀 못 드리거든요. 왜냐면 임상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권장하기로는 그래도 1회를 마치고 내가 나 아프거나 깜빡해서 접종을 하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더라도 늦더라도 2회, 3회를 접종을 하기를 권장하고요. 백신은 일반적으로 짧게 맞는 것보다는 짧게 맞는 거를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에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짧게 맞는 것보다 오히려 늦게 맞았을 때는 늦게라도 맞으세요 라고 권장을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늦더라도 접종을 완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 그럼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또 문득문득 이게 궁금하다 생각하시면 저희 우리 담당자분께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